반갑습니다. 우리들의 이민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한 게스트분 모시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쪽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00 몇 년도에 포틀랜드에 오셨죠? 정확한 날짜도 제가 기억을 해요. 아, 정말요? 예, 2003년 12월 26일이었어요. 그날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포틀랜드 공항에 처음 도착을 했죠. 이 날짜가 기억을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딱 나요. 기억을 네. 못할 수가 없네요. 그쵸, 그쵸. 보니까 이제 22년 사신 건데 1년? 23년? 23년.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네. 1년 정도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잠깐 영어 강사 같은 걸 하다가 네. 그 다음 연도에 여기 이제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학생으로 온 거죠. 네. 네. 그래서 한 23년 정도 사는 건가? 그쵸? 와, 23년. 네, 한국에. 그러니까 이제 24년. 20년이면 보통 강산이 바뀐다고 맞아요. 하는데 네. 벌써 23년을 여기 미국에 지내셨는데 그 얘기 한번 같이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미국 오신 게 되게 계기가 특이해요. 처음에는 23년의 계획 없이 아마 테솔 공부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쵸. 네. 그 부분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한국에서 워낙 학원, 영어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그냥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조금 했었는데, 그러니까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이긴 한데, 거기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인데, 예.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더 나도 나 자신을 개발하고 싶고, 뭔가 테솔을 제대로 하면은 영어 강사를 제대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시 한국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유학 가고 싶다. 근데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이제 졸업도 하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리 잡고 결혼도 하고 여기서 살아야지 무슨 유학이냐. 근데 이제 제가 막 설득을 시켰죠. 네. 부모님을.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테솔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계속 졸랐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이 허락을 하셔서 여기 이모님이 계세요, 오레건에. 그래가지고 이제 포틀랜드로 오게 됐고, 저는 오레건 주라는 곳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기 네네. 때문에 그 당시에. 근데 이모님이 여기로 이민을 오셔서 이제 유학을 여기로 왔었고, 처음에는 이제 PSU라고 그 포틀랜드 다운타운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포틀랜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네.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제가 유학 비자를 받고 네. 이제 테솔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여기 오게 된 거죠. 그러면은 한국에서 영어 강사 하시면서 그 뉴질랜드 쌤이 예. 보면서 내가 테솔을 하면 더 영어를 잘 가르칠 수 그렇죠. 있었던 뭔가 이렇게 게 자극이 됐고, 그리고 네. 또 뭔가 이렇게 영어도 제대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었던 뭐 그런 욕심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또 이게 그러니까 친구들 보면은 그러니까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유학을 다 갔다 온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부러웠고, 그래서 뭔가 한번 그냥 유학을 가보고 싶다, 공부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왔죠. 네. 그러면은 부모님도 그렇고 그 당시에 결정하신 건 사실 장기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예. 네. 그러면은 장기로 결정하게 된 이런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공부할 생각으로 이제 네. 왔다가 이제 유학생으로 있다가 여기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유학생이니까.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몽고메리라는 그런 기숙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게 아마 100년이 넘은 되게 오래된 빌딩이에요. 근데 거기가 가장 싼 기숙사였어요. 그 당시에 막 한 달에 400불 정도 했나? 그 근데 당시에? 이제 공동 화장실이고 공동 세탁소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저렴했는데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미래의 남편을 거기서 만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싹트고 처음에는 친구로 지내다가 이제 뭐 여기저기 놀러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제가 또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네.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 이제 어땠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맞아요. 왜냐면은 24살 그 당시에 그쵸. 오셔가지고 나는 미국에 잠깐만 테스트 공부하러 공부하러 온 건데, 온다고 했는데 네.
갑자기 결혼이라니까 벙쪄 쓰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많이 그래서 저 때문에 우시기도 하고 아. 네, 결혼 반대 당연히 하셨죠. 네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음. 근데 제가 이제 자식을 또 낳고 보니까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고, 어. 그래서 제가 예 어떻게 보면은 반대하는 결혼을 한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부모님이 많이 반대를 하셨지만 이제 제가 막 우기고 그리고 또 너무 좋아하니까 서로 그때는 이제 나중에는 결혼식을 이제 그 다음 연도에 2005년도에 바로 했어요.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또 오셔가지고 이제 아, 현지에서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 처음 오셔서 이제 결혼식에도 참석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승낙을 하셨죠. 아. 근데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영화 같기도 한데 저는 들으면서 네. 우연찮게 왔다가 거기서 어떤 남자를 만나고 결혼하게 됐어.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 생활이 장기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민이 된 거죠. 네, 완전 결혼을 이제 하면서. 유학이 아니고 이제 이민으로 이제 단어가 바뀐 건데 그렇죠. 이제 점점 이제 어떻게 사시는지가 이제 궁금해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결혼을 해서 이제 학생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공부를 하러 오긴 했는데 예. 공부를 하면서 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아, 일을요? 네. 그래서 뭐라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영주권 나오기 전에 이제 work permit이라고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증이 나와요. 예. 이제 그게 나오면은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운전면허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자전거를 이제 타고 타가지고.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헬멧 이렇게 쓰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이제 기숙사에서 저희는 나와서 결혼해서 비벌튼이라는 도시로 가서 네. 거기 아파트에 살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조금 가면은 그 우아지마야라고 일본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어요. 일본 마트. 네, 지금도 있어요. 예. 네. 근데 그냥 거기 가서 무조건 나 이제 일하고 싶다고 이력서를 냈죠. 오. 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캐시어로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안 바쁠 때는 카트 같은 것도 다 끌고, 예. 네, 비 오는 날에도 여기는 비가 많이 오니까 막 끌고, 그리고 이제 캐시어로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뭐 농수산물이나 채소, 과일 같은 거는 코드 번호가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 외워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농산품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코드 번호가 생기니까 이제 그것도 다 외워야 되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는 거는 다 외우니까 이렇게 막 눌러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 무게도 재고. 예. 이제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정도 거기서 일을 했죠. 하고 나서. 네네. 근데 이제 거기도 그로서리 스토어이기 때문에 항상 주말에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네. 그래서 항상 주말에 일하다 보니까 남편은 또 주말에 쉬고 이러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요. 스케줄이 서로. 네. 그렇기도 했고 나중에는 내가 공부하러 솔직히 미국에 왔는데 이게 약간 계속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1년 정도 하니까. 일도 많이 적응도 되고. 네, 적응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1년치. 근데 보니까 되게 지금 미국에서 경험이 많으세요. 음. 그 다음에 일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간호사나 아니면은 무슨 치과 쪽에 둘 중에 하나를 가고 싶었는데 네. 이제 남편이랑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간호 쪽은 처음에 들어가면은 밤에 일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이 일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치과 쪽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제가 또 그 덴틀 어시스팅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이름이 케임브리지 학교였는데 사립학교예요. 예. 네, 그래서 거기 가서 9개월 과정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다 수료하고 1개월 정도 인턴십 같은 거를 하고 이제 제가 덴틀 어시스턴트가 되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쪽 관련돼서 이제 일하고 싶으신 분이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보통 학교 들어가면 어떤 거 배우나요? 학교 들어가면 근데 그 학교마다 다른데 근데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안에 클리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을 이제 직접 받고 근데 이제 일반 치과보다는 저렴하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뭐 이렇게 거기는 또 뭐 커뮤니티 칼리 PCC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덴티스트 선생님들도 다 계세요. 아.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환자들을 받아서 다 치료도 하고 그러면서 직접 환자들을 보는데 제가 간 학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립학교여서 이제 마나킹들이 있어요. 이렇게 랩에 보면은 예, 예. 이제 마나킹을 갖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석션 이거 어떻게 들고 그 다음에 뭐 치아 같은 것도 뭐 이렇게 그 이 썩은 거 할 때 러버 같은 거를 이렇게 씌우거든요. 네네. 뭐 어떻게 끼우는 거, 그다음에 엑스레이 찍는 거, 이 치아 뭐 이렇게 각도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배우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치과 조무사로 이제 일을 하시게 됐는데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들어간 곳은 제가 이제 그 루커넬이라고 그걸 치관 치료라고 하나? 뿌리 치료하는 거. 예, 뿌리. 그것만 하는 제가 그 오피스에 들어갔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그거 한번 이제 수술이 들어가면은 네. 뭐 길게는 막 2시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앞니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하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요거는 금방금방 해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네. 근데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그 썩은 거를 다 제거하고 그 가라폴차라고 해서 네. 핑크 색깔 뭐가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거를 또 길이를 재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 사람마다 이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재고 그 안에 염증을 제거하고 그거를 이제 핑크색 있는 걸 넣어야 되니까 수술이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긴 수술이네요. 예, 네. 예. 그러면 하면서 졸려온 거예요. 어떨 때는.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고 근데 그때 많이 배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치과 하시는 분한테 듣기로는 음. 한국이랑 또 다르게 네. 환자분들도 되게 인종도 다양하고 그렇죠. 그런 컨디션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누구는 이 관리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어떤 분은 진짜 뭐 이 칫솔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다 맞아요. 보니까 그 차이가 커요. 네네 이게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 치석 제거하는 것도 보통은 뭐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뭐 1년에 2번 정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만약에 보험이 없거나 이러신 분은 치석 제거가 안 되니까 예. 그런 분이 오시면 어떨 때는 이게 치석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이게 막 고착돼 있어요. 예, 고착돼 있어서 그러면은 이게 하기도 힘들고 그분도 아프시고.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관리를 평소에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또 조무사 이제 덴탈 어시스턴트 하시다가 네. 한국 식당 서빙을 또 하시는 걸로 바꿨어요. 그거는 그 예. 전에 예. 제가 그 조무사로 일을 하다가 치위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서 치위생을 공부를 또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치위생사가 됐는데 그 당시에 경기가 너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치위생 학교는 별로 없는데 졸업생들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약간 치위생 직업이 백인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여겨져,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솔직히 아시아인이고 이것도 뭐 영어도 제 모국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밀렸나. 그래서 잡잡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졸업은 했는데 이게 일이 안 잡히더라고요. 치위생 증은 있는데 서티피케이트랑 다 있는데.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일은 이제 해야 되겠다. 이래서 무작정.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뭐 스시집, 그 다음에 뭐 한국 한식당에서 이제 캐시어로 또 일을 하게 됐죠. 네네네. 그때 또 한식당 일하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때도 이제 처음 모르는 걸 하는 거니까 네. 너무 신세계였죠. 그러니까 많이 혼나면서 배웠는데 그리고 이제 돌솥밥 같은 거 뜨겁잖아요. 엄청 뜨겁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잘못하면 손에 띄고. 아이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테이블이 이제 여러 개 있으면 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동선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한 번 갔다가 이 사람은 물을 달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이제 뭘 달라고 해요. 계산서를 갖다 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다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걸 하고 돌아와야지 시간이 절약이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로 되게 많이 혼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이제 이게 팁이 되게 쏠쏠해요. 예, 그러니까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로서리 스토어랑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이 되게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쁠 때는 그러니까 그 시간당 받는 금액보다도 팁으로 들어오는 게 더 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막 많을 때는 200불까지 번 적도 있고. 시간당. 그러니까 하루에 팁이. 엄청 그러니까 크네요. 시간당은 따로 쳐줘요. 예, 네네네. 예. 그러니까 팁만. 이제 그만큼 또 내가 또 서비스를 잘해야 되죠. 그렇죠. 서비스를 잘해야 되죠. 네네. 예. 그리고 또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한식당은 또 이렇게 뭐라 그랬지? 그릇들도 많고 반찬이 많잖아요. 예, 예. 네. 잔반찬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오시면은 너무 이제 신기해하는 거죠. 거기가 이제 고기 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예, 고깃집이었는데 이제 너무 좋아하시고 반찬이 이제 자꾸 리필로 나오니까 그런 것도 신기해하시고 고마워 이제 하시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겠네. 그러니까 그런 게 고마워서 이제 막 팁을 더 주시는 거죠. 네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 통역이 또 오랫동안 하셨는데 전화 통역은 그게 제일 오래 했어요. 전화 통역 혹시 어떤 일이셨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는 은행만 관련된 전화 통역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계약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BOA. 거기랑 BOA 계약을 맺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모든 그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 중에서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국어 서비스가. 서비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저희 회사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이제 또 커스터머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3자 통화가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도와드리는 거고, 근데 처음에는 은행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전화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일. 이게 프로핏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들을 이제 막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올콜이라고 저희가 불렀는데 어떨 때는 막 여기저기서 막 와요. 네. 그러니까 막 뭐 AT&T에서도 오고, 막 병원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법원 같은 데서도 오고, 근데 이제 법이 제일 이제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단어도 되게 생소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리스트를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할 단어들. 근데 그런 걸 숙지를 하더라도 막상 받아보면은 모르는 단어들도 있고. 그렇죠. 꼭 시험이 꼭 기출문제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재차 물어봐야 되죠. 이게 뭐냐 그분한테. 그래서 하면서 이건 계속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왜냐면 모든 영역에서 이게 막 전화가 다 오니까. 그리고 또 전화영어 이민국에서도 오고. 이민국에서. 예. 근데 전화영어가 또 이게 얼굴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로만 들으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 처음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전화로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화상도 했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메디컬 통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상 통역을 요즘에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환자들 얼굴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환자들 얼굴 보면서 그렇게 하고, 근데 전화 통역을 제일 많이 하긴 했죠. 네네네. 그러면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통역 일을 하셨는데 네. 좀 기억나거나 재밌는 에피소드 생각나신 게 있으세요? 피마라고 해가지고 그 이렇게 미국의 재난이나 뭐 지진이나 아니면 이렇게 물난리가 났을 때 거기서 이제 그게 미국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관리해주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서 전화를 받았을 때가 조금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무슨 자연재해가 자서 집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쉘터 같은 거를 제공해 주긴 하는데 뭐 호텔에서 지내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으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집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도 감정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지금 이 전화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인 거죠? 그렇죠. 한국 사람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통역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감정적으로 제가 이입이 될 때 좀 힘들고 그리고 메디컬 통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기 암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가족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의사가 치료는 다 이제 했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통역을 해야 될 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또 막 이렇게 보호자분들이 흐느끼시고 우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들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은행 통역에서 기억에 남는 것도 이것도 약간 좀 힘든 건데 그 2018년도에 서브프라임 몰기지 그때 사태가. 이제 사태가 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또 집을 뺏기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이제
마리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은행에서 그러니까 이자를 원래 이제 이만큼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낼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 이거를 계약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30년 내에 뭐 5%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변경을 해줘서 계약 조건을 이자를 낮춰준다거나 한 달에 낼 수 있는 금액을 이제 적게 책정을 네.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집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통화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한동안은 그러니까 그것도 막 길면 막 두 시간 막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아, 근데 그것도 이제 낼 수가 없는 형편인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워닝처럼 이렇게 줘요. 이거를 네가 여태 이렇게 못 내면은 우리가 집을 차압을 할 거다. 노티피케이션 주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막 이렇게 우시는 분들이 또 많았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집을 뺏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절박하는 예, 통화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서 통역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도 그것도 힘들었지만 그 감정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게 힘들었죠. 아, 지금 뭐 얘기하시는 거는 간단하지만 네. 되게 많은 그런 사연과 경험들 하시면서 이제 미국 생활 하시면서 쭉 시간들이 네. 왔었을 텐데 네. 근데 보니까 이제 되게 뒤늦게 네. 아들을 이제 가지셨잖아요. 네. 그 부분 맞아요. 이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렇죠. 어떤 사연이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랑 저랑 어떻게 보면 딩크족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애기 없이. 애기 없이 그냥 두 사람은 이제 각각 수입이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남편은 또 본인이 취미 생활도 했었고, 예. 근데 이제 나이가 35이 넘으니까 네. 제가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무련듯. 네, 무련든. 그러니까 또 여자들은 나이가 제한이 있잖아요. 낳을 수 예, 있는 나이가. 근데 뭐 남편은 그런 마음이 뭐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기를 갖자고는 합의를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때가 코로나 터지고 2020년도, 예. 예, 2021년도에 이제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외아들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이제 유산을 받게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남편이 제가 애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너무 큰 거를 아니까 시험관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험관을 늦은 나이에 여기서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성공이 돼서 저희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제가 나이가 42이었어요. 42에 정말 네. 귀하게 어렵게 너무너무 귀하게 어렵게 네. 이제 아들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네네네. 그때는 절박한 마음.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그거를 아직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 임신 테스트기 한 거 두 줄 예,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거를 아직도 그 앨범에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전에 시험관 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 고통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배란 주사를 이렇게 배에다가 놔야 되고, 그리고 또 몸 관리도 해야 되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힘들긴 했는데, 근데 기도를 그때 인생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간절하게. 네네, 간절하게. 그러니까 한나의 심정으로, 사무엘과 한나의 있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교회 분들도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참 이민 생활이 어렵고 고단하지만 또 때로는 이런 되게 기대 못하는 기쁨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네네. 근데 되게 많은 경험과 시간들 20년 넘게 사시면서 네. 참 이민에 대한 즐거움과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때로는 어떤 부분이 즐거우셨고 어떤 부분이 좀 힘들었나요? 처음에는 이제 여기 유학 와서 이제 남편이랑 결혼하고 많이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레건이
어떻게 보면 시골이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또 비도 많이 오고.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좀 외로웠고 그때 당시에는 또 제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이렇게 남편이랑만 생활하고 이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많이 그런 교류도 없었고 음. 그래서 많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예. 그랬었는데 근데 참 사람이 그 적응의 동물이라고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여기가 익숙해지고 그 여유로움이 또 좋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다가 한국에 이제 어머니나 아빠 보러 이제 가면은 그 너무 차도 많고 이게 또 막 바쁘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게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여유로움은 이제 미국 생활에 그쵸. 되게 장점인 것 맞아, 같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옷을 뭐 맘대로 입어도 화장을 예. 안 하고 나가도 예. 뭐 슈퍼에 가서 파자마를 입고 나가도 누가 눈치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기 살다가 이제 한국 가면은 약간 촌티 나잖아요, 솔직히. 천사 나와서 천사. 맞아요. 그래서 딱 이제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닌 거. 그러니까 너무 촌티 나니까. 네. 그래서 거기 한번 이제 한국 갔다 오면은 또 막 이렇게 싹 달라져서 이게 오니까. 꾸며오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어. 예,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눈치 안 봐도 된다. 예, 약간 좀 그런 여유로운 생활. 그런 미국적인 자유로움과 약간 사실 뭐 내가 뭘 입든 뭘 하든 크게 관여 안 하니까 맞아, 그런 맞아요. 건 참 편한데 네네네. 반대로 그러면은 오래 지내시면서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든 점. 여기는 좀 많이 서비스가 느린 거. 아, 그러니까 내가 한국처럼. 찾아서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누가 해주지 않는다는 거. 예. 예, 그리고 뭐 한국 식당도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는 이제 내가 해 먹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어. 예, 그리고 모든 거를 여기는 또 막 차로 다 이동을 해야 되니까 대중교통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저는 차를 운전을 하지만 차 없으신 분들은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물가가 이제 요즘에 너무 많이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너무 비싸다는 거. 그게 말씀들 데이케어. 다들 들어오면은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되게 그렇게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코로나 지나고 나서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정말. 예. 그리고 데이케어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 데이케어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 한국은 뭐 2, 30만 원이면은 다 그쵸? 엄청 서비스 예. 잘해주는데. 근데 여기는 막 몇천 불 내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씀 쭉 나누면서 23살에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20년 넘게 사시면서 네. 참 다양한 경험과 어려운 점들 그리고 중간에 되게 귀한 아들까지 가지시면서 참 인생에 참 희노애락이 있다. 네. 그런 얘기가 좀 떠오르는데 네. 근데 또 그렇게 많이 또 공부하셨지만 지금도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또 어떤 도전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이제 제가 2022년에 아들을 낳고 네. 이제 아들을 돌봐야 되니까 통역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전화가 계속 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거를 해야 되고 되는데. 그러니까 아기를 같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을 관뒀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계속 이렇게 있었고 근데 이제 남편과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는데 예전에는 아이를 낳고 나서 이게 더 급격히 나빠지더라고요. 어떻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신경을 아이한테만 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더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카운슬링도 저희도 받아보고 이제 개선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지금이 2025년이죠.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 이혼을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많은 고민 끝에 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협의 이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양육권이 저한테 왔는데 얘를 이제 키워야 되고 그리고 좀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었어요. 통역은 너무 많이 했고 좀 약간 식상하고 그리고 그거는 왠지 사양 산업 같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AI가 지금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잘 되고 또. 예. 그래서 이제 메디컬 쪽으로 제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공부한 것도 예전에 조금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시애틀에 제가 친구가 흑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케냐에서 온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사정을 다 알거든요. 이혼하고 그리고 전 남편도 다 알고. 예, 예. 근데 조무사로 일을 하는데 그 친구는 나보고 오레건에 그 썸너 칼리지라는 그런 널싱 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가봐라. 거기는 이제 뭐 프리렉이라고 해서 보통 간호학교 들어가려면 뭐 생물학 뭐 이런 거를 다 셀바이올로지 이런 거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들을 필요 없이 네가 바로 널싱 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거기를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작년 제가 9월부터 그 널싱 스쿨을 들어가서 지금도 공부 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40 넘은 나이에 사실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어떠셨어요? 지금 저희 반이 조금 학생이 많아요. 32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그룹은 뭐 10명 뭐 이렇게 되는데 예. 그 중에서 제가 아마 나이가 거의 두 번째로 많나 그럴걸요? 그러니까 나이 이제 적은 학생들은 막 20대 초반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애를 빨리 낳았으면 제가 그러니까 딸뻘 되는 애들이랑 네, 같이 네, 공부를 하는 네, 거죠. 네. 근데 또 그 가정이 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좀 신기했던 점은 저희 32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흑인이에요. 그것도 오.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지금 조무사를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뭔가 이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온 거고 그 친구들은 보니까 또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를 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영어권 그 영국 지배에 있던 예, 나라이기 예. 때문에 영어를 다 기본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또 쉽게 이렇게 간호사도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말씀드려 궁금한 게 병원 가보니까 흑인 조무사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맞아요. 이유가 네네. 있나요? 아무래도 그 간호사 쪽이 조금 이제 페이가 좀 세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간호사들이 많이 이제 뭐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관두셨대요. 수요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많아지고 그리고 그쪽이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빠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구나. 네. 아마 이쯤에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네. 마흔 나이 넘어서 공부하는데 또 이혼하셔가지고 혼자 네. 애를 키우는 자체가 네. 참 누군가 더 있어도 사실 쉽지 않은데 어떠실지. 진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좀 노안이 빨리 왔어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모든 과정은 학교에서 랩탑을 이렇게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랩탑으로 이제 다 수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도 있고, 네. 뭐 학교 가는 날도 있고, 지금은 이제 그 널싱홈에서 실습도 있는데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돋보기를 쓰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이게 간호 공부는 모든 전 분야에 대해서 다 조금씩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해도 한 번 이렇게 해도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또 했던 거를 또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제 좋은 점은 제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었고 예, 그리고 그냥 지금은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좀 어려운 점은 이제 아이가 데이케어를 가기는 해요. 제가 학교 생활을 할 때. 근데 아이 오기 전에 모든 숙제와 모든 퀴즈와 모든 공부를 다 끝내가야 끝내놔야 되기 돼. 때문에 이게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다 이렇게 해놓고 아니면 아이가 잘 때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조금 네, 어렵기는 하죠. 네. 시간이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네. 그렇게 가정을 내년부터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본격적으로? 올해 10월 달에 제가 졸업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13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국가 시험 라이센스를 합격을 하게 되면 예. 일은 원하면은 이제 올해부터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튼 준비하시는 거 잘 되시고 저도 응원을 하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늦은 나이에 뭔가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내가 어떤 것들 하고 싶은데 이 도전이 네네. 망설여지시는 분한테도 네네. 좀 충분히 도전을 주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네네. 드는데 어떠세요? 이제 앞으로 생각하시는 이민의 삶 20년 넘게 사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20년, 그러니까 18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남편이랑 같이 산 게.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 생활하는데 의지하는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어떻게 보면 제 2의 후반전에 제 인생이 시작이 된 건데, 저는 되게 뭐 보통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예, 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거다. 네. 예, 그리고 그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늦지 않습니다. 네, 저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 학생 대출 같은 것도 받으실 수 있고, 여기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파이낸셜 에이드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뭐 그랜트도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뭐 이렇게 수입이 얼마 안 되시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맞아요. 많네요.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네요. 정보도 네. 주시고. 네. 보통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통해서 제가 네. 하고 싶은 말씀의 기회를 네. 드리는데 네. 어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뭐 나이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 후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 인생의 어려움이 항상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러면은 조금 나한테 이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신다. 저는 그런 거를 꼭 이제 믿고요. 제가 또 경험을 했었고. 네네. 네. 그래서 뭐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어떤 각자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예, 하나님께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한국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 청년들이 되게 뭐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오고 뭐 박사학위가 있어도 직장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모르겠어요. 그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예, 눈을 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통해서 네. 가족들 네. 그리고 또 아들이 나중에 또 볼 수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제 엄마가 지금 이제 한국에 계시거든요. 이제 곧 오세요. 7월 말에 이제 저랑 이제 제 이름 보러 오시는데 손자. 네. 엄마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불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지만 제가 용기 내서 항상 이제 또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그리고 주위에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엄마한테 이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들한테 하는 말은 지금 이제 2살 반밖에 안 됐어요. 저희 아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 영상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너가 이 세상에 와서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가 선물이어서 너무 지금도 감사하고 그냥 너가 어려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됐지만 그게 너한테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끼치고 항상 밝고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그런 아이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고 그냥 마음이 건강하고 항상 이제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를 믿고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쪽을 잘 이렇게 개발을 해서 네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오늘 인터뷰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서 진짜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조금 다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좋았고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먼저 인터뷰하신 분의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살아왔던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 안에 감사함이 많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 네. 오늘 귀한 또 미정님 모시고 말씀 나눴고요. 우리들의 이민 이야기는 여러분의 평범한 삶 속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같이 인사하고 네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자,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